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원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4천만 원, 정부 지원금이 2천만 원이고,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바로 정보가 바로 돈입니다. 아시겠죠?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정부 지원금 공짜로 주는 건데 나만 몰라서 못 받았네? 정부 지원금 30억 원을 넘게 타봤는데 내 사업은 이렇게 간단히 사업계획서에 AI 기술, 제조 관련 내용 혼합해서 쓰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대. 사업할 거라면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가면서 하면 된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몇 억 받을 수 있대. 이런 거 진짜 너무 많죠. 사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지원을 받게 되면 지원된 금액으로 인건비라든지 마케팅 비용, 사무실 비용, 사업화 자금까지 쓸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몇 억을 받고 나는 사업을 할 수가 있대. 이런 거 유튜브에 아주 도배입니다.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사실 정부 지원금 준다고 해서 막상 보면 우리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AI 기술이 있거나 제조 공장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러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끽해야 사이트 소개만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이거 사실 디테일하게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타이트합니다.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발표 대면 평가까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실제로 보면 어렵다던데 신청해도 받을 수가 없다라던데, 근데 평범한 음식점, 미용실, 헬스장 사장님도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짜리 지원금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거 직접 받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 자연금 지원금 중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바로 희망 리턴 패키지입니다. 이 희망 리턴 패키지가 뭐냐면 사업자를 냈다가 폐업하고 다시 재기할 때 재기 지원금이라고 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드디어 2025년 신규 공고가 떴고 1월 20일부터 바로 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이거 듣고 바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지원할 수 있는지, 얼마를 주는지, 그리고 합격하는 노하우까지 모두 말씀드릴 거니까 자영업자라면 꼭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희망 리턴 패키지는 소상공인 경영 위기를 극복을 위해서 맞춤형 개선 전략, 사업화 자금 등을 통해 연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신청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미리 꼭 준비해야 합격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원 금액을 말씀드릴게요. 총 사업비가 4천만 원, 정부 지원금이 2천만 원이고 자부담비가 2천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보고 내 돈이 2천만 원이나 필요해?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현물로 1,400만 원 인건비나 임대료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1,400만 원을 사업비 통장에 넣을 필요도 없이 그냥 평소에 쓰던 돈을 증빙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금 600만 원만 사업비 통장에 입금하면 되는데 이것도 원래 쓰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되거든요. 대박이죠. 매달 쓰던 광고비 마케팅 비용에 태워도 되고 홈페이지 제작 아니면 메뉴 리뉴얼에 관련된 사진 같은 것도 촬영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2천만 원을 주고 내 돈 600만 원이 필요하다. 근데 원래 발생하던 비용에 써도 된다. 실질적으로 꽁돈이 2천만 원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진행한 사례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사업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바로 다시 사업자를 내서 신청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업 기획하고 이 포트폴리오만 잘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더니 승인이 돼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까지 연계해서 거기에 SNS 채널이나 유튜브라든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홈페이지를 리뉴얼을 하면서 거기에 기획 콘텐츠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한 5배까지 올랐다라는 그런 그림으로 짤 수가 있었습니다. 공짜 돈으로 이렇게 내가 매출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희망 리턴 패키지에 한번 공고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희망 리턴 패키지가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는지를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먼저 크롬을 켜가지고 여기에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볼게요. 희망 리턴 패키지 검색을 하면 희망 리턴 패키지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나오죠. 바로 여기 클릭하면 홈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에 보면 원스톱 폐업 지원, 그리고 재기 사업화 경영 개선, 그리고 재기 사업화 재창업
바로 요거거든요. 희망 리턴 패키지 한번 메인 페이지를 들어가면 원스톱 폐업 지원이라고 폐업하면 굉장히 빚 많이 지거든요. 보증금 다 까이고 월세 공과금 다 밀리고 그리고 폐업까지 해야 되는데 철거 비용이 들어가고 세금까지 밀리고 인건비까지 밀리고 빚 엄청나게 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폐업할 때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런 혜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바로 재창업지원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성실상환 재창업교육 옆에 보면 재기사업화 재창업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보면 사업 공고, 통합 공고라고 나오죠.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라고 나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살펴보면 디테일한 내용은 바로 이 공문 보이시죠? 이거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신청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번 디테일한 내용을 살펴보자면 공문을 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 경영 개선 소상공인 모집 공고라고 발표가 나왔죠. 벌써 시작됐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사업화, 사업화 자금을 연계시킨다 라는 취지에 나온 그런 지원 정책이고요. 바로 25년 1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5년 2월 20일까지 이 기한을 엄수해야 된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지원 대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영 위기의 소상공인. 자,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이 디테일한 매출 확인 근거는 공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위기 지역이라고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한번 디테일한 지역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아까 지원 조건에 보면 매출 감소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2번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라고 나뉘죠. 보면은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은 해당 기업 내 소재에 현재까지 해당 지역에서 영업 중인 그런 기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마전기 자동차 산업 단지라고 여기 또 써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 재난지역이라고 선포하고 해당 지역의 영업일 공고일까지 지역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해당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디테일한 건 공문으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나 두 번째 이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진행되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경우는 평생 한 번은 받을 수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미리 들어놨다가 혹시나 내가 안 좋은 상황이 왔다. 그때 받을 수 있으면 다시 기획해서 받으면 되거든요. 이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진행 절차는 우선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면은 전문가가 와서 경영 진단을 하고 그리고 그 사전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이 두 과정은 평가 과정에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그냥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선정 평가 바로 발표인데요.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발표하고 질의응답 잘하면 당연히 이 사업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종 선정 및 협약을 맺고 바로 사업 추진을 하면서 비용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모두 70점 이상의 고득점자로 순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0점 이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을 한다. 자, 서류평가와 발표평가에 보면은 바로 70점 이상자의 가점 포함 그리고 70점 이상자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라고 나옵니다. 서류평가, 발표평가 모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요. 바로 심사 항목의 배점에 대해서입니다. 보면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쓸 때 이런 역량들이랑 아이디어 그리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가점 등 여러 가지를 다 기재하고 기입하게 되는데요.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보면 신청자의 역량이 30점으로 되어 있죠. 이 디테일한 내용에 보면 사업화의 의지와 전문성, 추진 의지, 관련 경력 등을 많이 보는데요.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해서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동안 살면서 내가 이 경력에 대해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본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서 배점 20점 굉장히 크죠. 가장 큽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기술서 및 사업서 작성의 충실성 바로 10점인데요. 이게 같이 더블로 같이 지원 항목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화 아이디어 30점. 첫 번째 보면 아이디어의 참신성, 독창성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아이디어가 그냥 흔해 빠진 아이디어가 아닌가? 아이템이 아닌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아닌가? 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독창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별적인 아이디어, 아이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아이템이 확장하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단발성이 아닌가, 이걸 디테일하게 본다는 겁니다. 보면은 이제 아이디어가 특별하게 나만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창업, 아카데미 사업을 진행할 건데요. 저밖에 못하는 그런 사업의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쪽 계통으로 10년차 이제 경영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컨설팅이나 영상 기획이라든 여러 가지를 진행하면서 바로 경험을 통해서 컨설팅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항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프로세스가 굉장히 틀리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사업화의 전략.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를 실행하면서 창업 컨설팅을 실행하면서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을 실행하면서 그 다음에 부자가 되는 그런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자가사업장을 바로 추진하면서 사업매입까지 연계시키고 IPO 상장까지 그리면서 투자를 받거나 M&A를 하거나 이런 그림으로 짤 수 있는 그런 구성을 맞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확장성과 지속성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업 계획의 적절성 40점이나 되네요. 사업 아이템 또는 업종의 사업화의 가능성을 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할 수가 있는지, 어떤 경험을 토대로 스토리가 있어서 확장하고 사업화로 갈 수 있는지. 예를 들자면 저희 쪽에 상담이 들어온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통한 상담 내용인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리더십 교육을 하는 그런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력은 긴데 그 다음 단계를 가기 위한 도약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오프라인 교육을 실행하면서 정말 CS 강사까지 확장을 하게 됐지만은 좀 혁신적인 아이템이 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 그냥 본인만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냥 끽해야 올해 몇백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분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매출로는 큰 매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 나 혼자 사업하면 그게 사업화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직원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업장이 확장되고 사업화가 확장되는 그런 걸 뜻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나와야 되는데 보통 상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저 뭐 하고 싶습니다. 저 지금 23살인데 고깃집 하고 싶어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왜 내가 고깃집을 해서 잘할 수가 있는지, 내가 그동안 매니저로 10년 동안 고깃집 프랜차이즈 매니저를 하면서 3년간 매니저하고 4년간 슈퍼바이저를 하면서 그 2년 동안은 본사 직원의 상위권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이 고깃집 창업을 하면 불판 제작과 여러 가지 사업화 구성 프랜차이즈 직영 시스템이랑 그리고 가맹 시스템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걸 납득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냥 주먹국으로 나 잘할 수 있으니까 지원받을 수 없나요? 저한테 맞는 지원 사업이 없나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거든요. 아무것도 경험이 없고 이제 졸업했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사업을 하고 싶어. 아무 스토리야 경력이 없잖아요. 그럼 이건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업화의 가능성, 진단 결과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는가? 내가 그런 결과치를 도달해서 어떤 사업 계획을 단계별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업비 편성 내역의 타당성. 이 사업비도 적정하게 써야 바로 확장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지. 주먹국으로 그냥 뭐 인건비에 다 쓴다. 원재료비 사용하는데 다 쓴다. 나 이거 가게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거 지원받고 싶어요. 이런 거. 정말 답답합니다. 타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100점이 지금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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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점, 20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맞춘다면 굉장히 높은 점수로 인해서 승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점 최대 5점이 있는데요. 이런 가점에서 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채무 성실 상환자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엄청난 가점. 바로 5점인데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있다라고 한다면 3점. 자영업자라면서 지원이 있다. 바로 넣으셔야 됩니다. 이거 저도 넣어야겠는데요. 이거 포인트를 잘 살리면 승인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게 바로 서류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바로 발표 평가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자의 역량, 발표할 때 경영 마인드를 보는데요. 바로 경영 의지.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가? 열정이 엄청난가?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 나서서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이런 거를 보겠죠. 그리고 신청자의 전문성과 준비도, 관련 자격증 소지, 경력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본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발표할 때 자기 본인이 경력이 많다고 한다면 자신감이 넘치겠죠. 그 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 이야기를 하자면 창업자금은 정말 수백억 그럼 받아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상황을 한번 듣잖아요. 몇 초 만에 어떻게 될지 바로 설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서 진행하면 대표님은 1억, 2억, 1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구조를 짤 수가 있거든요. 그냥 좀 약간 무당 같은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표님 매출이 어떻게 되시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혹시 대출 같은 건 많이 쓰고 계신가요? 사실 카드론 좀 쓰고 있는데 신용이 안 좋으시군요. 카드론 안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연체 체납? 아니면 파산회생? 이력 있지 않으신가요? 바로 무당처럼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경험이 충분하다면 전문성이 장난 아닌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도 이렇게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세무사도 세무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툭 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변리사 같은 경우도 그런 지식재산권에 관련돼서 내용을 물어보면 툭 하고 나올 겁니다. 고깃집을 오래 하신 분이면 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구워야 될지 팍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적합성에 대해서 지원 동기 및 목표의 명확성, 내가 이 사업을 제기해서 명확하게 뭘 이루고 싶은가. 저 같은 경우는 창업 아카데미를 실행하면서 왜 우리나라에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으시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 상담 전화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고깃집 하고 싶은데요. 저 미용실 하고 싶은데요. 저 두피 문신하고 싶은데요. 지원 되나요? 정부 지원금 되나요? 물어보는데 이 정부 지원금은 원리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업을 준비하면 지원 받을 수 있는 패턴이랑 그런 스토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요소들과 어떤 형태의 사업을 구상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지를 공부한다면 내가 준비를 통해서 1년 안에 창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 아카데미를 실행하면서 이런 창업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사업 방향, 그 사업이 시작돼서 어떻게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직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효과적인 마케팅과 정말 영상 콘텐츠라든지 내가 사업 확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을 다 진행할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젊은 창업자들과 이 경기도권 내에서도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창업하려는 분들 대상으로 명확하게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 그리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영상을 실행하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목표의 명확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사업 추진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에 진짜 창업 사관학교 아카데미를 정말 성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돋움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증명을 통해서 이 사례를 증명을 해가지고 모든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제가 성공하는 사업까지 연계되는 그런 컨설팅을 진행할 겁니다. 정말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리고 전에 사업해서 좀 안 됐던 부분, 그런 걸 개선할 노력이 있는지, 경영 위기에 대한 전에 내가 좀 실패했던 요인에 대해서 원인 분석이 가능한지, 그런 거를 배점을 또 주는데요. 20점이나 되네요. 다른 건 10점 정도 나왔었는데. 그리고 사업 아이템, 여기 보면 신청자의 역량, 그리고 지원의 적합성, 그 다음에 사업 아이템, 40점이나 되네요. 사업화의 계획의 현실성 및 경영 개선 가능성이 있는지, 사업 아이템 구체성 및 참신성, 독창성이 있는지, 이 독창성, 참신성, 아이템의 구체성이 20점이나 되네요. 대박이네요. 저는 진짜 아카데미를 실행해서 모든 사업자를 성공시킬 수 있으니 정말 차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경험이 저는 풍부하기 때문에 딱 보면 당신은 뭘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이 나오거든요. 사업비 집행의 적절성, 내가 인건비는 얼마를 투여할 거고 그 다음 비용은 마케팅에 얼마를 투여할 거고, 이런 적절한 분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부 다 월세 내는데, 전부 다 인건비 내는데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성장 가능성, 뭔가 스케일업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거든요. 리턴 패키지의 사업화 지원을 통한 성장 가능성 10점.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가 있는지, 이런 배점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진짜 고용보험 가입자만 해도 3점이잖아요. 이거 1점 차,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나중에는 1점 차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내가 잘 작성하고 이런 배점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보수액을 자기가 이제 결정해서 내가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할 수도 있거든요. 100만 원 설정하면 얼마 나가지도 않아요. 진짜 적게 나가거든요. 이렇게 간편하게 신청도 하고 해지도 금방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가점상을 높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높여야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화 자금, 아까 지원금 규모를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자, 지원금 규모를 볼게요. 최대 2천만 원. 여기에 보면 정부 지원금 2천만 원 지원합니다. 총 사업비가 4천만 원이고, 그리고 소상공인 대응 사업비라고 해서 자부담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2천만 원.
거기에 현물 1,400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나갔던 비용으로 증빙만 하면 된다. 현금 600만 원. 그것 또한 비슷하다. 현금이 있으면 더 좋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에 대해 작성을 시작해야 되는데요. 바로 자기 역량 기술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패턴을 보입니다. 보기만 해도 좀 답답할 수도 있는데 쉽게 쓰는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몇 가지 포인트만 알면은 내가 거길 토대로 해서 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번에 신청하면서 작성을 좀 해봤는데요.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사업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도 문제가 될까? 전혀 아닙니다. 합격하고 나면 돈이 잘 집행돼서 나갔는지 정확한 용도로 쓰였는지 이 부분을 보거든요. 물론 이 사용하면서 거짓말로 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된다. 사업하시면서 진짜 내가 계획했던 일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일 이런 거를 시나리오 중 가장 좋은 패턴으로 내가 집행을 하면 굉장히 괜찮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정부 지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좀 활용하셔야 돼요. 정부가 뭐를 좋아하지? 어떤 산업을 지원하지? 청년이라든지 노인에 대한, 여성에 대한 고용, 그리고 온라인 진출, 해외 진출, AI 같은 그런 융복한 플랫폼 있잖아요. IT 계열.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정말 괜찮은 그런 사업 구성으로 이런 걸 전부 다 쓰라는 건 사실은 아니고요. 연결 지을 수 있는 내 사업 스토리가 있다고 한다면 융복합해서 담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는 인터넷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구글의 서칭이라든지 네이버 서칭 요즘에 너무 좋은 자료 많거든요. 벤치마킹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 이제 희망 리턴 패키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기 역량 기술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할 때 이런 거 전화 와서 많이 물어봐요. 사업계획서 어떻게 작성하냐고. 사전 정보를 때 심사 항목, 배점은 아래와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항목대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키워드, 정부가 좋아하는 키워드, 노인 고용, 청년 고용, 여성 고용 증대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AI 해외 진출, 해외 수출 이런 걸 활용하면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집을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이거 하면 돈 지원받아서 조금 더 잘 팔 수 있도록 내가 마케팅 잘할 거예요. 당연히 합격 안 되겠죠.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융복합한 그런 아이템을 좀 실현 가능하게 논리적이게 구성해야 되거든요. 문장을 다듬어 보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문장을 다듬다 보면 정말 며칠 걸리고 일주일, 2주일 걸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인트만 알고 예를 들자면 GPT를 활용한다거나 뭔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쓰는 요즘에 AI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활용하시면 금방 쓰거든요. 세 번째, 사업과 관련된 본인의 역량을 자유롭게 기술하라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자기 사업에 대한 키워드를 융복합해서 넣으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한번 곧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분석해서 사업화에 대해 썼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자의 개인 소개, 경력이나 성향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창업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의 창업 아카데미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을 지향한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15년 경험을 바탕으로 예비 초기 창업자들 대상으로 교육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과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는 그런 교육 아카데미를 실행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사업에 지원 필요한 이유는 신청 동기는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업자들은 이런 마케팅이나 창업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금을 받고 단계별 어떻게 성장하고 직원을 어떻게 뽑고 매출을 올릴 때 가장 중요한 것 세금 관리랑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진짜 사업이 잘 되면 세금 관리에서 건물을 매입하는 플랜을 진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고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정말 회사를 매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연계해서 하면 너무 좋다라는 그림으로 좀 짜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VOD 서비스를 실행해서 아카데미를 실행하면서 멘토링 서비스랑 사업화 전략을 함께 담아서 이 대표자가 성장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기획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사업하면 좋고 아이템을 어떻게 설정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 세팅하고 진행해드리는 멘토링 서비스를 진행할 거거든요. 이미 저희 컨설턴트들이 잘하고 있는 그런 멘토링 서비스인데 바로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사업화의 추진을 담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역량 자유롭게 기술해서 자기의 그 경력과 어떻게 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는지에 관련돼서 그리고 어떤 아이템의
특차별성이 있는지를 기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업화 지원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요. 여기는 내가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내가 작성을 하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GDN, SNS 그리고 VOD 서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 컨설팅, 이런 영상 콘텐츠 컨설팅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걸 융복합해서 사업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재를 했고, 그리고 사업 자금을 신청할 때 총 사업비 4천만 원, 국고 보조금 50% 2천만 원을 쓰고 자기 부담금에 2천만 원 기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업화의 일정은 차후에 작성을 하려고 비워뒀고요. 그 신청 아이템에 대한 사업 운영, 이 서비스가 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고객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해서, 고객의 유형 및 특징, 초기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당연히 저희는 서비스를 실행하니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구매 생산 계획, 판매 계획, 그리고 마케팅 영업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 구독자가 4,500에서 5,000명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거를 창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런 아카데미 서비스를 연결을 통해서 사업화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소개한다 라고 좀 쓰면 좋을 것 같죠. 기대 효과는 이런 사업을 준비하는 그런 창업 준비자 대상으로, 청년 창업자 대상으로 저희가 맞춤 서비스를 실행한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비 편성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 편성해서 나눠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사업계획서를 쓰는 그런 형태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보게 됐고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정보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바로 정보가 바로 돈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평범한 자영업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중 가장 좋은 희망 리턴 패키지, 위 정보를 잘 활용해서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2천만 원 모두 다 받길 바랍니다. 한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자영업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빠른 정보를 통해서 대표님들이 이런 정부 지원을 타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 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